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신나게 한국어로 말해봅시다. 과제 1. 말하기. 다음 포스터를 보고 친구들과 어디에 가면 좋을지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공연 포스터가 있네요. 미선 씨와 민철 씨는 비보이 공연은 다음에 보고 미선 씨 말대로 스트레스도 풀 겸 설악산에 가기로 했나 봐요. 여러분, 다 같이 보기를 볼까요? 민철 씨와 미선 씨가 대화합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비보이 공연이 있다던데 같이 가는 게 어때요? 그것도 좋겠지만 가수들 공연도 볼 겸 전통 음식도 먹을 겸 설악산에 단풍놀이 가는 건 어때요? 설악산까지 길이 너무 막히지 않을까요? 단풍 축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몰릴 것 같은데 머리도 식힐 겸 멀리 여행 갔다 오는 게 좋지 않겠어요? 서울 시내에만 있으면 좀 답답하잖아요. 그럼 미선 씨 말대로 스트레스도 풀 겸 설악산에 갔다 와요. 비보이 공연은 다음에 가기로 하고요. 여러분, 여기에 사물놀이 공연 포스터와 한옥마을 문화체험 포스터가 있어요. 보기와 같이 방금 전 민철 씨와 미선 씨의 대화처럼 우리도 한번 이야기해 봐요. 부산에서 사물놀이 공연이 있다던데 같이 가는 게 어때요? 그것도 좋겠지만 도자기 만들기 체험도 할 겸 한지 만들기도 할 겸 전주에 한옥마을 문화체험 가는 건 어때요? 1박 2일이면 한옥마을에서 자야 한다던데 한옥은 불편하지 않을까요? 한국 전통 문화도 경험해 볼 겸 한옥에서 자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미선 씨 말대로 한국 전통 문화도 체험할 겸 전주에 갔다 와요. 사물놀이 공연은 다음에 가기로 하고요. 과제 2. 읽고 쓰기. 첫 번째, 한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놀이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놀이의 이름을 쓰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은 바둑이에요. 바둑. 그럼 두 번째 그림은 뭘까요? 두 번째 그림은 소꿉놀이예요. 세 번째 그림은 뭘까요? 장기죠? 다음 놀이는 뭘까요? 닭싸움이에요. 다음 놀이는 뭘까요? 수건 돌리기예요. 마지막 그림은 무슨 놀이일까요? 고무줄 놀이예요. 여러분, 바둑 그리고 장기는 다들 아시죠? 그럼 소꿉놀이는 뭐예요?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소꿉놀이는 장난감 그릇이나 기구를 가지고 가정 흉내를 내며 즐기는 놀이이죠. 보통 부모와 자녀의 역할을 맡아서 놀아요.
여러분, 닭싸움이 뭐예요? 닭싸움이란 한국의 전통 놀이로서 한 발로 오래 서기와 한 발로 멀리 갔다 오기를 하면서 생각해낸 놀이예요. 닭이 서서 싸우는 것 같아 보인다고 닭싸움이라고 해요. 놀이 방법은 뭐예요? 먼저 손을 사용하면 안 되고 어깨와 몸을 사용해서 상대를 미는데 이때 균형을 잃어서 올린 발을 푸는 쪽이 지는 놀이예요. 어떤 놀이인지 아시겠죠? 다음 그림은 뭔가요? 여러 명이 동그랗게 둘러 앉아 있네요.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손에 수건을 들고 있어요. 이 놀이는 수건 돌리기라고 해요. 어떻게 노는 놀이예요? 먼저 다 같이 둥글게 둘러 앉아요. 그리고 한 사람을 뽑아서 수건을 손에 쥐고 사람들이 둘러 앉은 원 밖으로 빠르게 빙빙 돌다가 한 사람의 등 뒤에 살짝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술래라고 해요. 이 술래는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해야 해요.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은 술래가 지나간 뒤에 혹시 자기에게 놓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자기 뒤에 수건이 떨어져 있으면 빨리 집어서 술래를 뒤따라 가서 술래를 잡아야 해요. 자기 뒤에 수건이 떨어졌음에도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대로 앉아 있으면 술래가 한 바퀴 돌고 와서 등을 가볍게 때려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술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국인 친구가 있으면 같이 수건 돌리기 놀이 하자고 해보세요. 정말 재미있어요. 다음은 고무줄 놀이. 고무줄을 양쪽에서 잡아주면 다리에 고무줄을 걸고 노래에 맞추어 앞과 옆, 뒤로 뛰면서 노는 놀이예요. 최소한 3명이 할 수 있고 그 이상으로는 여러 명이 짝을 지어 할 수 있어요. 양쪽에서 사람이 고무줄을 잡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기둥 같은 곳에 고무줄을 매고 놀아요. 지금까지 한국인의 대표적인 놀이, 닭싸움, 수건 돌리기, 고무줄 놀이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고 싶으시죠? 선생님도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두 번째, 여러분은 어렸을 때 어떤 놀이를 했습니까? 다음은 나의 어린 시절 놀이에 대해 쓴 글입니다.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저는 교사이신 아버지 덕분에 시골에 꽤 괜찮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집은 유리창이 유난히 커서 저와 형제들은 창밖을 내다보고 많은 이야기를 하며 놀았습니다. 여동생이나 누나는 인형 놀이를 좋아해서 항상 인형 놀이를 했고 남자인 저와 형들은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가끔 같이 놀 때는 학교 놀이를 했는데
제일 큰 누나는 항상 선생님 역할을 했고, 저와 다른 형제들은 모두 학생 역할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수업이 끝난 후 학교에 남아서 자주 놀았는데, 우리는 항상 운동장에서 놀거나 산에 가서 뛰어놀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고무줄 놀이를 하거나 소꿉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운동 경기를 많이 하며 놀았습니다. 축구 시합을 하다가 바지가 찢어져 어머니께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서 소풍을 가면 수건 돌리기나 닭싸움을 하며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점점 놀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졌습니다. 우연히 아버지에게서 바둑을 배웠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할아버지에게서 장기를 배우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첫 학기에는 신입생 환영회, 과별 모임 등으로 술을 마실 일이 많았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전자오락실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며 머리를 식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놀이를 했습니까? 어렸을 때는 학교 놀이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운동장 놀이, 산에 가서 뛰어놀기를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축구와 같은 운동 경기를 많이 하며 놀았습니다. 또 수건 돌리기와 닭싸움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바둑을 했습니다. 대학교 때는 전자오락 게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커가면서 놀이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맞는 것에 체크하십시오. 커가면서 점점 다른 사람들과 하는 놀이가 적어졌다고 했죠. 세 번째, 여러분도 위와 같이 나의 어린 시절 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 보십시오. 선생님은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 동대문, 남대문 통과하기 놀이를 좋아했습니다. 기차 놀이와 비슷한데 하루 종일 친구들과 뛰어다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놀이를 했나요? 한번 써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